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이의영입니다. 오늘 또 같이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많이 하고 이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자주 소통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죠.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통을 적게 하더라도 내가 더 소통을 잘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여기 해당될 수도 있겠죠. 내가 소통을 지금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별로 그분들하고 소통할 때 편한 점이 뭔가, 불편한 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통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고 나를 변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사실상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비관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은 원래 바뀌질 않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나를. 내게 바꿀 부분이 없는지를 바꿔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거죠, 먼저. 먼저 나를 바꿔보면 상대방도 따라서 바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도 여러분이 가장 자주 소통하는 사람, 또 많이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소통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소통할 때 불편한 점이 뭔가, 소통을 막고 있는 게 뭔가 좀 찾아보고요. 우선 나부터, 내가 소통하는 방식부터 좀 바꿔보는 겁니다. 바꿔보면 상대방도 서서히 변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소통이 처음 시작되는, 내가 소통을 처음 배우게 되는 학교이기도 하죠. 거기서 부모님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소통을 배우니까 말이죠. 그런데 또 소통을 잘못하면 소통이 가장 안 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부터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가정에서 소통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소통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친밀한가요? 가족 간에 갈등이 없나요? 민주적인가요?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이, 그 가정을 '우리는 이런 집을 만들겠다. 이런 가정을 만들겠다.'는 건 그런 어떤 목적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목표 같은 게. 근데 이런 것이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친밀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막 갈등이 나타나고요. 대화가 안 되죠. 막 민주적이지 못하고 강압적이고 이런 부분. 여러분, 교재에 인제 제가 쓴 책 동굴에서 광장으로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가족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인가? 가족 구성원들끼리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공유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고 의사소통이 얼마나 개방적인가? 자, 이런 것들이 1 번에서 6 번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으면은 개선해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이제 가족의 갈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족들끼리 막 서로 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만스러워하고. 그럼 자동적으로 친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 13 번부터는 이제 가족 관계의 민주성인데, 가족들이 각자에게 어떤 권한 같은 걸 부여한다든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든지 개인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냐, 정반대로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라든가 말이죠. 아버지하고 딸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아버지가 아들 불러 놓고 자식 불러 놓고 막 강제적으로 "넌 이번에 이 대학을 가라. 또 이 취직은 어디 해라."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냐. 그냥 그렇지 않고 "네가 모든 걸 다 잘 알아서 하고 책임져라." 하는 가정이냐, 뭐 이런 그런 거죠. 민주성과 독립성이 좀 잘 돼 있는 가정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관계, 가족들끼리의 어떤 소통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대화가 많아야 되는데 대화가 적은 것이 가족 간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하나 개발했어요. 가족 소통 시트라는 것인데요. 여기 4식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나, 누나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서로 이렇게 대화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예,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잘 통하는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뭘 부탁하고 싶어요? 뭘 이래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이 공부를 여러분이 하신 분이 물어봐서 이 칸에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한테 또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걸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다음 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는 거지. 상대방 가족에게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씩을 물어보고 표에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이 식탁 같은 데다 게시해 놓고서 늘 보면서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잘 된 건 지우고 또 다음 거, 안 된 거는 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원하는 게 뭔지 얘기를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어머니는 합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꼭 해주세요 하는 게 뭐라는 게 명확하게 아버지가 알고 계신가요? 어머니가 알고 계신가요? 누나가 알고 있나요? 그런 것이 가족 간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서로 해주면 가족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들 없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조금씩 지켜주면서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게 되고 그럼 가족들이 갈등이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인 아들한테 어머니가 늘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네 이불 좀 네가 치워라 이거네요. 근데 그 얘기를 5년, 10년을 듣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나한테 가장 원하는 것이 이불을 치우는 것이다. 네. 그거 해주면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족 간에.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서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 놓는 것이죠. 이거 하나 표를 만들어서 붙여 놓고 그러면 가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도 저희 4식구가 이렇게 살면서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물론 지금 다 결혼했습니다마는 네, 이걸 했어요. 저희 집에서 직접 해 봤거든요. 했는데 뭐 내가 하기 싫은데 가족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가족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훈련이 되다 보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소통이 잘 된다. 그렇게 예, 느끼겠죠. 네, 오늘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내가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하나 안 통하나.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